안녕하세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고우리입니다. 오늘은 뇌 건강을 쏙쏙 챙길 수 있는 기억채워유 인지활동 계산능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산능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계산능력을 기르는 활동을 습관화하는 연습을 했었죠. 쉬운 계산 문제여도 뇌는 계속 활성화되고 두정력과 더불어 뇌의 다른 부분까지 함께 좋아져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메뉴판을 보고 계산을 해보고 두 가게의 금액을 비교해 어떤 가게가 더 저렴한지 계산을 해보기도 하였죠. 혹시 세 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와주세요. 그럼 오늘의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약간 더 난이도가 높아지니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눈을 뜨고 일어날 때부터 식사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항상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시간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계산 능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계를 읽고 도착 시간과 소요 시간을 계산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시계 읽는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 현재 시간은 몇 시일까요? 네, 1시 50분이죠. 시각을 읽을 때는 시, 분, 단위 순서로 읽어야 합니다. 시계에는 두 가지 바늘이 있는데요. 짧은 바늘은 시를 표시합니다. 짧은 바늘은 한 눈금당 1시간을 나타내요. 숫자 1에서는 1시를 나타내고 2는 2시, 숫자 3은 3시를 나타내 마지막 숫자 12는 12시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짧은 바늘이 1과 2 사이에 있으면 몇 시일까요? 네, 아직 2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1시입니다.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짧은 바늘이 9와 10 사이에 있으면 몇 시일까요? 네, 정답은 아직 1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9시입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짧은 바늘이 4와 5 사이에 있으면 몇 시일까요? 네, 정답은 아직 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4시입니다. 이제 짧은 바늘을 읽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죠? 이번에는 긴 바늘에 대해 알아볼게요. 긴 바늘은 분을 표시합니다. 분은 한 눈금당 5분으로 숫자 1은 5분, 2는 10분, 3은 15분을 나타내 마지막 숫자 12는 60분이자 0분으로 정각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60분은 1시간이기 때문에 숫자 12는 정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점 유의하면서 시계를 보고 긴 바늘을 읽어볼게요. 긴 바늘이 10에 위치하면 몇 분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네, 긴 바늘이 10에 위치하면 50분을 나타내죠. 긴 바늘이 3에 위치하면 몇 분일까요? 네, 15분이죠. 긴 바늘이 7에 위치하면 몇 분일까요? 네, 35분입니다. 그럼 이제 시계를 읽는 방법은 모두 아셨으니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말해볼게요. 현재 시간은 몇 시일까요? 짧은 바늘이 7과 8 사이에 있으니 7시이고 긴 바늘이 3에 있으니 15분이어서 7시 15분입니다. 두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제부터는 풀이하지 않고 바로 정답을 말해드릴게요. 현재 시간은 몇 시일까요? 9시 35분입니다. 현재 시간은 몇 시일까요? 3시 15분입니다. 시계를 읽는 것은 대부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으셨죠?
만약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되돌려 보면서 천천히 이해해 보세요. 이제 시계를 읽는 방법도 모두 아셨으니 시계를 이용해서 도착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볼게요. 출발한 시간과 가는데 걸린 시간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화면에 출발 시간과 소요 시간이 보이시죠? 왼쪽에 출발 시간이 적혀 있고 가운데 소요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도착 시간을 구하려면 출발 시간과 소요 시간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출발 시간이 몇 시일까요? 출발 시간은 9시 30분이죠. 그럼 9시 30분에서 소요 시간 2시간 20분을 더하면 도착 시간이 나오겠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앞쪽 시부터 더해주세요. 9시 더하기 2시간은 11시가 되고 30분 더하기 20분은 50분이 되어 정답은 11시 50분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화면을 돌려서 다시 보고 와주세요. 그럼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출발 시간과 소요 시간을 보고 도착 시간을 계산해 주세요. 도착 시간은 몇 시 몇 분일까요? 네, 12시 55분입니다. 출발 시간과 소요 시간을 보고 도착 시간을 계산해 주세요. 도착 시간은 몇 시 몇 분일까요? 네, 4시 45분입니다. 출발 시간과 소요 시간을 보고 도착 시간을 계산해 주세요. 도착 시간은 몇 시 몇 분일까요? 네, 10시 50분입니다. 출발 시간과 소요 시간을 보고 도착 시간을 계산해 주세요. 도착 시간은 몇 시 몇 분일까요? 출발 시간과 소요 시간을 더하면 10시 60분이 되죠. 근데 여기서 잠깐, 1시간이 몇 분이었죠? 네, 1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따라서 10시 60분이 아니라 1시간을 더해주어 정답은 11시 정각이 됩니다. 자, 도착 시간 계산하기 괜찮으셨나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시죠?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풀어보시고 꼭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 바꿔서 여행지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인 소요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말이죠.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걸린 시간을 구하려면 도착한 시간에서 출발한 시간을 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나와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요 시간을 계산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도착 시간에서 왼쪽에 출발 시간을 빼면 되겠죠. 도착 시간이 2시 50분이고 출발 시간이 1시 40분이니 2시 50분에서 1시 40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멈추고 계산해 보세요. 같이 정답을 맞춰볼게요. 2시 빼기 1시는 1시간이 되고 50분 빼기 40분은 10분이 되어 따라서 소요 시간은 1시간 10분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화면을 돌려 다시 보고 와주세요. 그럼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보고 소요 시간을 계산해 주세요. 소요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일까요? 정답은 1시간 25분입니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보고 소요 시간을 계산해 주세요. 소요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일까요? 정답은 4시간 10분입니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보고 소요 시간을 계산해 주세요.
소요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일까요? 정답은 6시간 15분입니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보고 소요 시간을 계산해 주세요. 소요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일까요? 정답은 3시간 15분입니다. 잘 풀어보셨나요? 매일 보는 시계인데도 막상 계산을 하려니 생각보다 어렵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연습해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시계를 읽고 도착 시간과 소요 시간을 계산하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도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시계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집에 온다면 도착 시간과 소요 시간을 계산해서 스스로 계산 활동을 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시간 계산은 계산 능력뿐만 아니라 진압력까지도 기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랍니다. 일상생활 속 계산 활동을 습관화하여 아인슈타인처럼 두정엽을 튼튼하게 해봅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저희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음에는 더 즐거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